안녕하세요. 행복한 슈먼 플러스의 박마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덥죠?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은요, 슈먼 플러스의 아주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왜냐면요, 이분은요, 경력을 한번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요, 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이죠. 이사장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계 정말 정책이라든지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아마 이분만큼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바로 제3대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성규 이사장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5년) 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성규 이사장의 노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장애도 개인의 개성으로 인정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장애인재단의 허브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이성규 이사장의 장애인 복지와 함께 걸어온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본다. 네, 오늘 슈먼 플러스 주인공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한국장애인재단 제3대 이사장을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2달쯤 돼갑니다. 야, 그러면 업무 파악하고 앞으로의 포부 이런 거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직원들이 잘해주고 해서 네. 제가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고요. 네. 또 1년 하고도 10년, 네.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제 처음 재단을 설립할 때 네. 그때 저도 설립 멤버였습니다. 그러면 뭐. 이사로 참여를 해서 네. 대강 개요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앞으로 더 나갈 방향을 네. 더 잘 잡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발로 뛰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애인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 거예요? 원래 장애인 재단은 네.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네. 장애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이제 LG 카드에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처음에 만들었고, 네. 이 카드를 사용해서 LPG 이 가스를 그렇죠. 넣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LPG를 넣는 것에 대한 그 수수료, 네. 카드 수수료, 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기부를 했고, 네. 그 카드 회사에서 그 기부된 그 기금들이 쌓여지면서 이제 재단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네. 이 재단은 벽돌 하나하나가 전부 장애인들의 손길이 가 있는 것이다. 이성규 사장님은 지금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결국 신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종합 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살이 뺐더니요, 네. 지방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와. 그리고 관절이 편합니다. 네. 관절이 편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합니다. 네. 이 정도면 효과 만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제가 답을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이성규 사장님은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공부를 네.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고대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런던의 정치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근데 장애를 가지면서 무슨 오기라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오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네. 초등학교 때는 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잘해가지고 제가 그 동네에 네. 개구장이었는데 네. 공부를 좀 잘하니까 네.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리를 약간 저으니까 네. 그 리듬을 흉내내 가지고 네. 저를 약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화가 나서 네. 그 친구를 붙들고 너 왜 얘를 약을 올리느냐.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도 그렇게 걸으면 공부를 잘할까 봐. 이성규가 공부를 잘할까 봐 자기도 그렇게 걸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아이들 그러니까 순수하네요. 이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도 비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네. 지금 그때 그 친구의 얘기가.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전학 왔는데 어떤 때는 공부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네.
재수하고 뭐 이러면서 공부는 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또 유학을 가게 된 거는 네. 제가 고용촉진공단의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네. 그 중간 직급에 있다가 정책을 제안하고 그럼 고용노동부 그 당시 네. 노동부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그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어느덧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신하지 않고 어떤 네. 거를 그 정책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게 이게 덜썩 그게 채택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나의 생각과 네. 진짜 장애의 현실은 다르다. 음. 그거를 가끔 느끼고 불안했죠, 더더욱. 아. 그래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네. 또 그 대학 자체는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네. 저는 좀 부족해도 네. 대학은 좀 좋은 대학인데 그래 더 많이 배웠죠. 그래서 배우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커다란 인생의 네. 하나의 징검다리 내지는 분수령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네. 우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또 이사장도 하셨잖아요. 예, 한 근데 뭐 3년 3개월 했습니다. 예, 가장 복지가 말할 때 가장 좋은 건 바로 직업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그만큼 열정 갖고 하셨으니까 많은 개선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최고의 복지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다. 이거 그렇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네, 비장애인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저 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청년 실업 문제와 임금 피크제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일자리인데요. 이 일자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기본적으로 역할을 주는 겁니다. 역할. 인간은 돈이 있어도 역할이 없으면 네.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 할 일이 있는 거고 네, 또 이 직업이 소득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위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네, 사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고 특히 장애인들은 이렇게 직업을 가져야 납세자가 되고 네, 거기서부터 어떤 베네핏을 받는 그런 의존적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큽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성한 사람들은 진짜 어디 가서 라면집을 하든지 포장마차를 하든지 몸을 써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막판에는. 근데 이 장애인들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게는 직업을 줄 때에 참 고안을 잘해서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네. 또 한 명의 중증 장애인이라도 일을 갖게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성규 사장님 이렇게 보면 뭐 남들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세요. 네. 근데 뭐 누구나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면서 고생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상처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네,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저 네. 어릴 때에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네, 되게 가난해서 7명, 8명 삼촌들 네. 그 한 방에서 같이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아, 서울에서. 뭐 그 당시에 어려움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웠지만 저는 사실은 네. 제 오만일 수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실타래 같은 게 있냐면 네, 파도가 탁 오잖아요. 그 파도야 쳐라. 네. 내가 이렇게 넘어 쓰든지 지나갈 때까지 물속에 있든지 고난아 다가와라. 고난은요
그건 해결되라고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 네. 어려운데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도 전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별로 애가 모자란지 네. 내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 장애라는 거를 네. 좀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산을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아. 내가 장애인이다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산을 올라가고 싶어. 난 휠체어인데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아, 강호동 씨를 꼬셔갖고 등을 간지럽히면서 올라가나? 예? 네. 아니면 뭐 로봇가 나왔는데 그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자원봉사 뭐가 뭐 있으면 좀 같이 뭐 한번 엮어보든지. 네. 그래서 그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거를 해결책을 짜면 돼요. 아, 고민하지 말고 해결책 고민하지 방법 말- 찾자 이거죠. 그걸 언젠가는 야. 내가 하리라. 네. 그러고 하면 네. 갑니다. 그러네요. 근데 나 장애인이라 힘들어 그러고 한번 네. 그냥 놔버리면 네. 그냥 놓는 거죠 뭐.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못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생각. 네. 그 생각 갖고 그냥 엮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요즘요 방에 누워서 사지가 손만 반딱반딱하고 눈동자만 돌면 다 TV 볼 수 있고 PC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뭘- 세상이 왔죠. 네. 네, 이제는요 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상황이 다르지만 나는 분명 한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요, 제가 어디를 가고 싶다, 또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먼저 이게 뭔가 약간 극성스럽게 움직여서 한 적이 없어요. 네. 주로 그 서울복지재단 대표 갈 때도 옆 주변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갔고 네. 고용공단 이사장 할 때도 네. 사실은 제 개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일이지만 네. 또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거기 가서 일을 했고 또 여기 지금 재단에 온 것도 사실은 다른 분을 청구했었습니다. 네. 저는 또 우리 원로 분들 중에 네.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판단을 내려주신 분들은 또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일에 이제 운명같이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그리고 교수로서 8년 3개월 동안 대학을 비웠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읽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를 바라보고 기존의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것도 조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한동안 하겠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도 맡고 계시면서 아까 역할도 얘기하셨는데 이 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은 이 장애인계의 상징성과 대표성 네,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정성, 장애인 개개인들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 이 재단은 투명해야 됩니다. 기관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네, 왜냐? 이 기관이 크려면 투명하고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많은 분들이 그 재단 옆으로 다가가고 싶고 그 재단과 일을 같이 하고 싶고 그 재단에 기부하고 싶고 그러네요. 한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두 개가 투명과 인지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재단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해봤자 이건 다 공연불이고요. 네, 이 두 개를 확실히 잡아놓으면 제대로 씁니다. 전 제대로 공감합니다. 씁니다. 네, 지금 스웨덴이란 나라요. 그 나라의 그 경쟁력은 스웨덴은 시장은 완전히 정글입니다. 나약한 회사 망할 것 같잖아요. 망하게 놔둡니다. 절대 우리나라 같이 구제금융 안 풉니다. 네, 회사는 망하게 하고 대신 그 개인들 있잖아요. 네, 네, 개인들에 대해서 다음 직장 잡을 때까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그런데 스웨덴 국민들이 그 많은 세금을 내고도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칸막이가 전부 투명률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국장도 밑에 직원들이 다 보는 국장방에 들어가는 거고 또 직원들도 국장이 저쪽에서 날 쳐다보고 있고 서로 의식하면서 일들을 하고 논의하고 이러니까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냅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겠다 하던 후보가 떨어집니다. 네, 그 나라는. 그렇듯이 이 기관이 지금은 시작한 지 11년밖에 안 됐지만 이 투명성과 인지도 그러면서도 또 알려야 됩니다. 네, 백날 투명한데 아무도 모르면 뭐예요. 저 기관은 투명해.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 네, 그러면 그쪽에는 관심이 모이고 정성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사업은 전류되고 사람도 모이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기관을 투명하고 많이 알리고 그러면서 사업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휴먼 플러스 정말 오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신 이성규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행복해 배로 플러스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요. 우리 주위에 행복을 전하는 분 오늘은 이성규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분 바로 이성규 이사장님이 아닐까. 우리도 앞으로도 복지TV는 계속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복한 휴먼 플러스 꾸며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